꿈이 소방서에 계시는 꿈이 소방서 신승양 예방 홍보 담당님에서 소방 안전 및 화재 대피 교육에 대한 연수를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는 꿈소방서 예방 담당 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넓게 앉으시가 여유있고 참 좋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걸려가지고 교육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 말까요?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에 있듯이 학원 설립자하고 선생님들 다 오셨는데 아마 제가 좀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잠이 오면 주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수 있고 내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일상생활 하면서 있습니다. 모든 사고나 아니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의 어떤 볼테지를 적용했을 때는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가는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50%다 얘기해도 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게 닥치면 그거는 생각보다 참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기본은 좀 지키셔야 되리라 그래 저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또 학원 수업 문제 또 아니면 학원 운영 문제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화재 예방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을 최대한 땡기는 보겠습니다만 교육을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짧게 한다고도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억하실 부분만 조금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강사도 아니고 업무가 또 예방 홍보 업무를 보다니까 교육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저도 배우는 입장입니다. 배우는 입장인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이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앞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실천이 잘 안 돼요. 실천이 잘 안 되니까 물론 이게 모르겠습니다. 꼭 어떤 교육이라 하는 부분이 돈으로만 기결될 수는 없는 건데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겁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은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 안 돼가지고 사실은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말아야 될 부분인데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사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은 전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는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대학에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재난이 대형 인맥대에 나는 재난이 20년 주기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문에 어디서 얘기를 합니다. 1970년도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 재성당에 해군하고 해경인가 거기에 참배가 다 돌아오면서 배가 침몰되면서
100몇 명인가 200몇 명이 사망했고 1990년대에 보면 1994년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보면은 뭐 대왕포로 화재가 나가지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사망이 많이 됐죠. 사망 사고 많이 피해가 많이 났는데 사실 지금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에도 없을 겁니다. 보시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부분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사실 위도에가 거기서 페리오를 침몰했는 사고 사실 위도에서 페리오를 침몰했는 그 내용도 실제로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파도가 높다 하고 배를 갖다 출항을 안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출항을 했거든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그랬으면서 지금도 그런 게 올 여름에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태풍은 아닌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배하고 비행기가 교통이 완전히 다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거기서 섬에서 제주도에서 육지로 와야 될 사람들이 여객선 터미널 항공사에 가가지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 비행기가 안 뜨냐, 배가 출항을 못하느냐. 날씨 때문에 못 가는데 그거를 그래 배를 안 띄우고 비행기를 안 띄운다고 항의를 하면 그 배 어떻게 띄웁니까? 비행기 어떻게 떠요? 기상 상황이 안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거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난 지 며칠 됐습니까? 올여름에 또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물론 내일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은 있지만은 기상 상황으로 비행기가 못 뜨는데 과거에 기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무리하게 비행기나 배가 침몰해서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화재 방화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하철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는 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지하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하실을. 실제로 지하실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뭐 그런 거 경험하셨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서울 대구도 마찬가지로 서울도 가면은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는 심지어 뭐 4층, 5층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도 완벽하게 작동이 돼 있어도 대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 전원 다 나가버리고 물론 비상구점 저 불빛만 보고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그런데 여기서 화재가 난다면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나 이 바닥재나 모든 게 석유화학 제품이고 여기서 화재가 나가 불이 나가지고 탔나면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서 저 문까지 숨 안 쉬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 계단 내려와가 저리 가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다면 그리고 이번에 담양에서 화재 나는 것도 보십시오.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사고 날이라고 생각도 못 했겠죠. 제가 직접 가보진 않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숯불에다가 물을 확 들어보니까 불이 꺼지면서도 수증기하고 불티가 튀어가지고 천장 재료가 아마 갈대나 이런 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불이 붙었는 거거든요. 근데도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0몇 명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4명이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가 물을 끼얹었건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항상 사고 나는 거는 텔레비전만 나오고 뉴스에만 나오는 거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어제 괜찮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하늘 무너질까봐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하늘 무너질까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고 났는 걸 화재 났는 걸
저는 뭐 화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경우. 앞에 계신 선생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동차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수화기 실려 있습니까?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예? 무슨 믿어요? 또 선생님은 수화기 안 싣고 다니시죠? 왜 안 싣으실까요? 여러분께 당부를 드릴게요. 일단 뭐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 뭘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남이 와가지고 내 차를 부딪히거나 운전 부주의로 부딪혀가지고 내가 차에 끼겨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재수가 억수가 불이 났다 칩시다. 나는 차에 끼어있고 불은 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에 불나는 거 보면요, 휘발유 부어놓고 불나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타나갑니다. 그 전기 피복되는 그게 영화 비닐이 설마 그렇게 잘 타겠나 하는데, 전기 합선되면요, 기름불에 물 붙어나가 똑같이 타나가 나옵니다. 새파란 불꽃이라면 순식간에 번져버립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면, 하나도 여러분께서 뉴스에서 보신 거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구리 쪽에서도 구안국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그때 아마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내 혼자 타고 갈 때는 내 손에서 수화기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수화기를 두셔야 됩니다. 차 트렁크에 수화기 그 10대 실어 놔봐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남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운전석에 끼어있고 조수석에도 끼어있고 트렁크는 뒤에 붙여가지고 트렁크 열리지는 않고 트렁크 안에 수화기 있으면 뭐합니까? 조수석에, 선생님은 조수석에 두면은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끼어있는 거는 119 신고하면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조를 해주겠죠. 그런데 불이 나면 구조대가 달려도 안 달리고 구조하기 어렵습니다. 다들 트렁크에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일상에서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이 이렇게도 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디서 연출을 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이 어느 기관에 건물 기공식이었는데, 기공식 축포에 산불이 난 거예요.
불이 저렇게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그러니까 이제 건물 신축 기공식이었는데 축구로사가 산불이 나긴 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건 자막은 나중에 넣고 그 신문사 기자가 동영상 촬영하다가 저게 그냥 불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찍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게 그냥 산불이니까 재산 피해 없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만약에 폭죽을 쏘다가 나무 집 창으로 불꽃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도 불이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서에서 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소방서에 불 납니다. 소방서에 불 난 살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도 옛날에 불이 안 났습니다. 신문에 안 났을 뿐이죠. 금년 9월 1일 인천 계양 소방서에서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웃음거리 된 거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경찰서도 도둑 안 맞겠습니까? 경찰서 도둑 맞습니다. 아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불날 확률도 있고 뭐 범죄가 발생하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100%나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찰서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 범죄가 많잖아요. 전혀 감이 안 잡히죠.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90%입니다. 아니 이거는 남은 기간을 그렇게 어떻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어떻게 잘해서 본 거예요. 그럼 소방서에서 불날 확률은요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힙니까? 이건 한 10% 된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 선물은 정연한 긴데 보면은 우리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뭐 어떠신지 몰라도 보통 우리나라의 복권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또가 뭐 당첨될 확률이 뭐 800 몇십만 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퀴즈에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몇만 번이 정도 되겠습니까? 일단 100만 번이 1 밑입니다. 혹시 찍으셔야 될 겁니다. 로또보다? 벼락 맞을 것부터. 그게 뭐 75만 분의 1이랍니다. 75만 분의 1. 그것도 뭐 학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적어놨는 거고. 그럼 자, 이제 퀴즈입니다. 내가 벼락을 맞을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몇만 분의 1. 75만 분의 1 밑입니다. 퀴즈 선물은 될 거 아니지만 선물 하나 드립니다. 뭐라? 검색했어. 검색. 몇만 분의 1 정도 되겠습니까? 50만 분의 1. 10만 분의 1은 아니죠. 이것도 지금 50만 분이 나와가지고 답이 안 되죠. 그럼 진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화재를 당할 확률이 몇 분의 1이겠습니까? 이거는 만단위가 아니고 2000분의 1 이하입니다. 2000분의 1 이하입니다. 1000분의 1은 넘습니다. 1500보다는 조금 밑인데요. 답을 다 떼고 말씀하시네요. 1400분의 1. 1400분의 1.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왜 1400분의 1이 자, 그러면 로또가 800 몇만 분의 1. 아, 이런 확률이, 예? 이런 확률이 낮아야 되는데, 그 확률 뭐, 벼락 맞을 확률, 뭐, 비행기 사고는, 이건 수십만 분의 1이지만, 그래도 비행기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0분의 1로,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화재를 당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럼 거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당하려면 내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시는지 몰라도 그 선산에 가면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선산 119 안전센터. 작년에 그 벼락 떨어지고 올해 벼락 떨어지고 PC하고 다 타버렸어요. 피레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벼락이 작년에 PC 그 벼락 맞아가 PC하고 저 다 탔는데 교체했는데 올해 또 여름에 또 벼락 맞았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뭐 서울에 그 무슨 국립공원 무슨 산입니까? 거기에 가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한번 사람이 다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하고 전혀 무관하지만 안전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저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1차 농경사회에서야 사실 농밭에서 일할 때 사고 나가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돌고래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사회가 다변화됐을 때는 나의 잘못도 있지만 주변의 잘못으로도 내가 다칠 수가 있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OECD 가입하면 뭐합니까? 무역 대국민이 얘기해봐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선진국 노력하면 이 안전의식 수준부터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잘 못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교육을 많이 주문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울에서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소방본부에서 무역협회 건물하고 코엑스 건물에 거기에 이제 대피 훈련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대피 훈련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상주 인원이 거의 한 9,000명 되는데 대피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분의 1이 안 돼요. 4분의 1이. 그것도 대피하신 분들을 근데 거기에 메시지를 갖다가 던지를 어떻게 던졌는가 하면 화재가 났는 걸로 가상해가지고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피를 안 해요. 대피를 안 합니다. 대피했는 사람도 1층에 내려가 전부 담배 피우고 있어요. 카페에 가고 차 마시고 전혀 훈련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재난이 났을 때마다 반복되는 게 뭡니까? 훈련이나 교육이 매뉴얼이 되었니 안 되었니?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저 시간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큰일 났네. 가능하면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소각서 의무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데 아마 학원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완비 증명 때문에 아마 소각서에서 증명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 아실 겁니다. 근데 완비 증명 나가고 나서 안에 인테리어 쉐도하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앞 시간에도 법령에 대한 거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내면은 이렇게 협법 적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법 적용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법 위반하게 되면, 소방 관련해가지고 법규 위반하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 내는 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범칙금 내는 거하고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근데 소방법 중에서도 중대상해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 입건됩니다. 형사 입건되면은
구미 소방서에서 그분인데 출두 요구서가 나갑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오셔가지고 소방법 위반 대항을 진술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제가 조사받습니다. 진술 조사 제가 받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서를 우리 소방서에서도 소방법에 대한 거는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서류 꾸며가지고 경찰서 가는 게 김천지청으로 바로 송치합니다. 입건하는 부분, 벌금하는 부분. 그런데 아마 저하고 여기서는 저하고 만나신 분이 없지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행복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법률이 많습니다. 이 법까지는 뭐 시간이 되면은 뭐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고 대신 어쨌든 그 학원에서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난다면 그 건물 소유주나 아니면 그 건물을 임대하신 분들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19 신고하신 건 뭐 다 아시죠? 119 신고하면 전화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앞에 계신 선생님 자꾸 여쭤봐요. 전화 어디서 받겠습니까? 소방서에서 받습니까? 근데 경상북도에 뭐 광역시도는 다 똑같습니다.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나 각 그 도 시도마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얘기한다면 구미시 원평동 119번지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도청 안에 보면 119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구미서 화재가 났다고 신고하든 울진에서 신고를 하든 전화 접수는 전부 상황실에서 도청 안에 종합상황실에서 다 접수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는 사람이 질의를 다 하나 어떻게 출동 어떻게 시킬 텐데 그거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출동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신고를 하시게 되면 구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원평동 119번지에서 화재가 났다고 신고되면은 원평 119 안전센터, 송정 119 안전센터, 원감 119 안전센터, 고아 119 각 지역에 예달로라는 파주소입니다. 거기에 각 차량이 동시에 출동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 상황실에서 출동 방송을 하면 각 센터에 다 방송이 다 됩니다. 공단에 있는 본석까지 화재 출동, 구급 신고, 구조 신고 모든 게 동시에 방송이 해당 센터에는 다 방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나 그 인원이 출동하게 되면 본부로 다시 버튼을 눌러서 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동했다 하는 걸. 그런데 본부 상황실에 접수하는 사람은 모니터 3개씩 들어앉고 있습니다. 각 차량 출동하는 모니터, 그 다음에 신고했는 사람 위치 있는 주소까지. 집 전화로 하면 그 주소 지도가 바로 뜹니다. 그리고 각 차량에는 단말기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내비처럼 달려 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바로 지도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현장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간오지는 이렇게 요 빨간 원 있는 요 부분을 신고하실 때 말씀하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 어느 산골에 놀러를 갔는데 도대체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된다. 여기가 어느 시인지 어느 운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정보대 찾으십시오. 요 번호만 알려주면은 바로 위치를 안전하고 저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여쭤봤다면 퀴즈 맞히실 분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에 전주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맞히실 분들 선물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전주가 850만 개랍니다. 850만 개. 요 부분을 잘 모르셔요. 요 부분을. 예전에 3년 전인가 강원도에 어떤 어르신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장에 갔다 술을 한 잔 드시고 집에를 돌아가시다가 비닐하우스 단지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분 사망했거든요. 이 어른이 자기 있는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동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도 비난 많이 받았죠. 왜 그 사람을 못 찾느냐. 뭐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동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럴 때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구미에서 화재 났는 게 215건에 1명 사망 17명 부상입니다. 위에 게
2013년도입니다. 8명 부상받고 있었는데 원래 사망 하나에 17명 부상받고 많이 늘어났죠. 215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앞에 537은 우리 소방차량이 출동했는 거고 215건 요거는 피해가 있는 겁니다. 피해가 있는 거. 소방차량이 출동했다고 해서 다 건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계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출동을 해봐 불은 껐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는 저희들 통계에서 화재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피해 났는 것만 이런 식입니다. 구조 활동했는 부분은 이 정도 452명 정도 구조했고 구급 활동은 지금 10월만 했는데 11,000건 출동해가지고 8,300명 했어요. 이를 출동해서 39건 구급 20년. 학원에 대한 화재 사례나 이런 것도 저희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사례는 가져오려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듣고 전혀 관계없는 노인 요양원이라고 가져왔지만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왜 이 대상을 제가 가져왔냐면 요양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원도 신고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가거나 시청에 가거나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등록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종 허가는 뭐 교육청에서 나든 시청에 가서 그런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소방서에서도 협조를 받으셔야 됩니다. 완비 증명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노인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소방법에서 관리하는 거는 학원이든 노유자 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은 통틀어서 노유자 시설로 다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2010년도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상 이것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허가 사항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군청이나 소방청이나 여기도 뭐 인내내가 쓰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재가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요양보사가 한 명이에요. 야간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남양에 사고를 하기 이전에 앞서도 노인 요양원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 한 분이 근무하시다가 화재 진압하랴 인명구조하랴 하다 결국 그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노유자 시설에 구미도 어린이집 몇개 사고 있었습니다. 사고 있을 때 물론 피해가 경비했죠. 물론 다친 사람도 있고 다친 아이들도 있고 거기서 가장 우리가 저희들도 뭐 이제 나중에 분석을 했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교육이나 훈련이다. 결국은 그렇게 났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뭐냐면 관할 119 안전센터에서 월 1회 정도 거기에 가고 소방안전 교육하고 대피 훈련을 했더라고요. 대피 훈련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선생님이 훈련이다 하면 나가면 알아서 병아리 따라가서 줄줄줄 따라가고 대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훈련을 했더라고요. 막상 사고가 나니까 선생님이 유도한 게 확실히 대피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 하나만 옥상으로 올라갔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연기가 채니까 그냥 쓰러져요. 나중에 병원을 이송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에 대응이
개별적으로. 청각이 아니고. 며칠. 마이크 되네요. 마칠라 했더니만. 뒷자가 넘어가 볼게요. 다른 내용 보실 거 없고요. 즐기다. 자, 이렇게 그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1층이고 사망자가 있는 것은 중2층입니다. 중2층인데 요 지금 현재 불법 표시되는 요 부분에 집기 일부만 탔습니다. 방이 다 탔는 것도 아닙니다. 집기 일부만 탔어요. 그런데 이 방에 있던 어르신 분들이 연기에 질식이가 다 돌아가신 겁니다. 연기에 질식에서. 그러니까 이 불이 나니까 여기에 이제 그 목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르신 62살 넘은 어르신이 요양보호사가 있으면서 요 포항의 포수고 바로 옆입니다. 포수고 바로 옆에. 포수고 경비실에 뛰어간 거예요. 119 신고하면 될 걸. 뛰어가가지고 경비인데 불났어요 이러니까 경비 아저씨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포수고 저거 집에 불났는 줄 알고 포수고 안에는 또 119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 내에 119 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불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포수고 소방차가 또 왔어요. 회사 소방차가 경비실 오버니까 불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간 거예요. 이 어르신 신고하고 쫓아오니까 뭐 하면 다 돌아가시는데 그럼 그렇게 빨리 불이 나고 그렇게 빨리 연소가 됐겠나?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방이 다 탔는 것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요 일부분만 사무실 요 닫아내고 요 불꽃인 요 부분만 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저렇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불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 지금 위에 상단에, 좌측 상단에 시간이 카운트되고 있고, 일반 거실입니다. 일반 거실에 불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불을. 예, 지금은 뭐, 불 붙이가 금방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불 정도 되면 뭐, 방석이나 이런 걸로도 소화기 없어도 충분히 틀어가지고 불을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뭐 시간은 뭐 26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씩 커지죠. 아, 문제가 조금 심하게졌습니다, 이제. 이 윗부분으로 이제 그 유독가스가 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서 그냥 녹화를 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히 막혀 있다면 이 상태가 돼도 쉽게 발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농연이 여 밑에까지 이제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1분 20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요 불꽃 뒤에서 출입구였거든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1분 35초 만에. 정말로 곤란하게 되어버렸죠. 이제 뭐 이 문 쪽으로는 도저히 대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복사일이 돼가지고 이쪽으로도 그냥 불꽃이 안 가도 그냥 여기 붙어버리겠죠. 시간 몇 분 걸렸습니까? 겨우 2분이 넘었습니다. 겨우 2분. 겨우 2분 만에 저렇게 상황이 약하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여유를 줘서 3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렇게 우획된 부분이라서 그렇겠지만 학원이나 노유자 시설 같은 데는 보면은 조건이 다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연지가 많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번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위의 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다 짓고 뒤에다가 보일러실 증축해가지고 무허가로 증축해가지고 그 보일러 들어놓고 보일러실에서 기름이 새가 불이 붙어가지고 마침 그 보일러 위쪽으로는 또 계단입니다. 채광을 위해서 계단 쪽에 창을 다 내다 보니까 전부 불이 안으로 완전히 쭉 빨려들어온 거예요. 계단실을 쭉 올라가면서 불이 들어오니까 위로 상승작용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4층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뭐 불이 소방차가 끄면 되겠지. 제가 소방서 있다고 해서 소방이만큼 소방차보다 더 유리한 건 없습니다. 소방차가 여러분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어제도 그 어떤 분이 아침 출근하니까 어제 불이 났다가지고 할머니 한 분 돌아가실 분 했다 이러는데 그 도계 쪽에 거기 주택화재가 났어요. 그 집도 못 먹고 잘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 이제 74살 먹은 할머니가 이제 찌짐인가 뭐 구워가지고 올려놔놓고 이제 좀 몇 장 구워가지고 또 다시 올려놓고 이제 이웃집에 그거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어른이 놀래가지고 신고를 해놔놓고 밖으로 뛰어나왔다가 또 뭐 가지러 들어간다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가 뭐 집이 좀 타고 말았습니다. 그 피해 없이 뭐 좀 타고 말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순식간에 번지는데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있는 데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작년 5월달에 있었던 장성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화였습니다. 방화인데 여기도 다용도실 한 칸만 탔습니다. 한 칸만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또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이거는 2012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부산 시그 노래주점에서 있었던 화재 사례입니다. 여기도 안전에 대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허가 낼 때는 부산시에다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노래방 신청을 하면 교육청, 그다음 경찰서, 소방서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지켜질 거 지켜졌나 이런 걸 다 협조를 구합니다. 소방서에서 완비정리 내줬어요. 룸이 24개 허가 나갈 때 룸이 24개로 나갔습니다. 24개로 나갔는데 완비증명이 나갔는데 화재 나고 나서 국가수유소도 다 조사하고 수사를 해보니까 비상구 쪽에다가 방을 한 개씩 더 만들었어요. 더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날 때는 21번 방 21번 룸에서만 고기 한 칸만 탔어요. 한 칸만 탔는데 나중에 경찰이 수사하면서
CCTV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복원해봐 보니까 종업원이 도마등 데스크에서 화재 나는 쪽으로 갑니다. 연기가 나오니까. 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연기가 확 쏟아져 나오겠죠. 사장님하고 열심히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버렸잖아요. 그러고 9명 사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래방 업주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노래방 영업하시는 분 대표자들 교육 저도 얼마 전에 민가희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300 몇 분인가 모셔가지고 했는데 그분들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 뭐라 하냐면 소화기 방마다 있어야 되고 손전등이 있어야 되고 비상벨이 있어야 되고 뭐 다 갖춰져 있습니다. 허가 나갈 때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일괄 수거해가지고 창고에 다 갖다 모셔놓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노래방에 가보면 참 가만입니다. 막 소화기 미고 뛰대거다가 웃으시는 분은 경험자죠. 아니요, 사장님들 그 얘기를 해요. 봄말 소화기 저거 하나 터뜨려 놓으면요, 그거 진짜 치우기 힘듭니다. 물론 불 났을 때는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그걸 왜 들고 뜁니까?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건 보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자, 소방시설 뭐가로 갖다가 소방시설은 제대로 갖췄지만은 뭐가로 증축했죠. 안에 방 2개 더 넣었죠. 종업원이나 주인은 저만 살겠다고 도망갔죠. 돈 받는 데스크에 가면은 영상 음량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영상 음량 차단 장치를 조작하게 되면은 막이 30개 다 영상이나 음량이 안 나옵니다. 노래방에서 영상하고 음량하고 안 나오면 그거 누가 놀고 있겠습니까? 문 열고 나와가 볼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냐고. 안 그렇습니까? 종업원이 26개 방을 다 두드려가 대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순식간에. 그렇지만 영상 음량 차단 장치를 하면서 벨을 눌러놓으면 아무리 노래 부르고 영상 안 나오는데 음량 안 나오는데 거기서 마이크 치고 계속 노래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따라 대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사망하면서 원래 8월 23일 날 부산 고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이 공동 영업주 4명이 있는데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10억 7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10억 7천만 원. 뭐 돈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오겠습니까? 어찌됐든 민사적인 판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물었습니까? 영업하시는 분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 부산시는 무슨 책임입니까?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책임. 그렇게 판결이 나버렸어요. 뭐 물론 인력이 없다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죽었는데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일단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소화기입니다. 혹시 소화기 한번 사용해 보신 분? 불났는데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시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한번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소화기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했더니 소화기 한 대의 어떤 위력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달립니다. 조건이 달리는 게 뭐냐면 실내입니다. 실내. 고맙습니다. 간단하죠?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그 거실에 화재 나면 재인해놨는 거 보시면 이 소화기 한 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화기를 과거에는 가압시라 그래가지고 한번 안전핀을 뽑고 누르면 다 나와버립니다. 약재가. 이 안에는 어떤 논리냐 하면 분말 가루, 인산 아모늄이 들어있고 그 분말 가루를 방사하기 위해서 질소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질소가스가 들어있는데 이 몸통을 잡고 이 핀을 빼면 쑥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꽉 잡고 핀을 당기면 이 핀이 물려가 잘 안 맞아요. 급하니까 막 여기를 잡고 탁 당기 왜 안 열리냐고. 몸통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여기 잡고 제가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 핀을 당기면 쏙 빠져요. 그러면 호스를 빼가지고 불리는 쪽을 향하고 이걸 누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발사가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 벽면을 보고 쏜다면 벽면에 분말 가루가 탁 부딪혀가 내인대로 확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거리는 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화재 현장에 가보면요 사용을 다 못해요. 얼마 전에 구미공단에서 모 업체의 기숙사에서 점심시간에 화재가 났어요. 점심시간에. 근데 소방서가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인데 사람을 5명인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외국인 근로자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많았어요. 혼선이 많았는 게 펜이나 뭐 발음이 비슷해요. 외국어 발음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람이 하나 없다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대구 놀러 가야 돼. 아니 우리는 정말 한 명 사망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망해가지고 우리 못 찾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거기서도 핀이 안 빠지는 소화기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 있던 거라고 이해하겠는데 그냥 화재 현장에 던져져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유추해 보건데 누군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불이 나면 막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처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불을 끄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까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이었다면 출입구 쪽에 불이 났다면 이 소화기로도 일부 진화하면서 내가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냐 하면 자세를 좀 낮춰야 된다. 물론 뭐 1층에서 바로 피난층에서 바로 밖으로 대피할 것 같으면 숨 잠깐 참고 대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구 지하철 화재의 그 벽면입니다. 벽면. 제가 대구 지하철 화재를 그 지원을 갔는데 꿈에서 대구까지 가니까 도착했는 게 아니라 화재 나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일 거예요. 대구에서 이제 경북으로 다시 지원 요청이 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경북에서 뭐 구미, 김천, 영천, 경산 전부 지원을 다 갔어요. 가니까 지하층에 내려가는데 걸리는 게 전부 시체인 거예요. 시체. 구조를 하러 가는 게 그냥 시체만 들어낸 거예요. 시체 들어냈는데 저희들 갔을 때만 해도 계단 지하 3층 플랫폼에 사람이 불타고 있어요. 사람이. 근데 계단 지하 2층 중간 계단 참에서부터는 뜨거워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돼요. 진입이. 결국은 탈 거 다 타고 탈 게 없어 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벽면이 이렇게 새까만데 이렇게 보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현장 들어가면서 공기 호흡기 미고 들어가면은 이 벽을 더듬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내가 손을 뻗쳤는데 손이 안 보여요. 현장이. 손이 안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이 지하철 구간을 이용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사람이 사용하는데 평상시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배연에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불이 나보니까 연기 배출이 안 돼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실제로는 연기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연기 배출이. 물론 처음에 영상 보시면은 시간 되면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최초에 구조됐던 사람도 콧구멍 쪽이 새카매요. 새카매요. 가스 화재는 제가 안 하고요. 이제 한 가지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교육이나 훈련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뭐 필히 고쳐야 된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기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 일일 수도 있고 남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면은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좀 잘 잊어버리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재난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힘들게 세월호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실종자하면 다 찾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또 다 잊어버린다고. 언제 그랬냐는 동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언제까지라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놓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께서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간의 뇌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뭐 해야 된다 하는 걸 본능적으로 이게 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게 교육이나 훈련의 반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선생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힘든 부분이 안 지켜지면 현장에서 안 지켜지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이제 소방에서도 앞으로 흘러가야 될 부분이 저희들도 입장이 좀 상당히 힘들기는 그렇습니다. 뭐 소방에서 그렇게 잘못했는 거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했는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방관제청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뭐 사실은 좀 입장이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이제 그 흘러가는 패턴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로 가는 거는 맞는데 과거는 자율로 가도 그 책임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이 책임을 묻습니다. 뭐냐면 좀 전에 그 시급 노래조정 부산시의 책임을 물었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도 소방법 위반에 대한 거는 처벌이 자꾸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재산 피해 나는 거는 다 묻어집니다. 묻어지는데 인명 피해 나는 거는 이거는 묻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물론 뭐 규제를 자꾸 완화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규제 완화해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집행하는 저희들도 힘은 들어요. 과태료 부과하고 입건하고 사실은 그렇게 사람 대면하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운데 그렇지만 그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자꾸 사고가 자꾸 재발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그 학원이나 어디 좀 소방시설 뭐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있도록 좀 갈수록 좀 뭐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잘 한 번 더 둘러보시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고 영상도 보여드려야 이해가 쉬울 텐데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그 차량 관련 하성우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약간 설명할 부분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배정필 사무국장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못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학원연합회 사무국장 배정필입니다. 요즘 시골의 동네 동장이나 이장을 하려고 해도 3개국 이상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베트남, 태국 이런 곳에서 신부들이 넘어오면 전입신고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원장님들 40만 이상의 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 홍수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저희 원장님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 몇 가지 제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기 경찰서에 저희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에 관한 겁니다. 학원 차량은 집차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원장님 소유 차량이든지 아니면 원장님 가족 공동 소유만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차량 연식입니다. 시청과 경찰서에서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관계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량은 국토부에서 지금 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여객운송법에 보면요, 차량이 3년 신규로 등록을 하면 3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고 또 3년, 또 3년 이렇게 9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문은 저희가 혹시 이제 나오는 대로 구미시 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놓겠습니다. 구미시 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또 서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입차가 등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입차 합법화를 위한 탄원서 여기에 원장님들 서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서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들어오시면서 이런 종이를 한 장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혹시 필요하신 원장님들은 그게 학원명하고 그게 나와 있는 부분들 작성을 하셔서 접수함에 넣어두시면 추후에 연락을 관계업체에서 드릴 겁니다. 예,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타임입니다. 앞에 지금 단상에 올라가 계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학원 지도 점검을 주로 하고 있죠. 우리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계에서 주무하신 장서윤 차장님입니다. 학원도 운영 관련해가지고 주요 안내사항 간단하게 13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단 다시 말씀드리러 갑니다. 저희 원래 12시 반에 맞춰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이게 제가 다 해보니까 한 50분 정도는 걸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20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과태료 수납액이요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90% 이상이 강사 채용하고 성범죄 관련 조회금으로 수납한 겁니다. 그만큼 잘 하시고 계시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바쁘시고 하시지만 반드시 채용하시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를 하시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시고 강사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사분들이 경력증명서를 때로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1일자로 이제 자기는 근무를 했는데 10일자로 채용이 됐다거나 며칠 늦게 됐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채용하시고 10일 이내 교육청에 통보해 주시면 되는데 채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연 1회 정도는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말인가 직권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강사를 대상으로 조회를 했었는데요. 이상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결국은 직권 폐원은 아니고 폐쇄 요구를 해가지고 폐원 처리가 됐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원 교수소 운영자 및 종사자 분들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시면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인지하시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14년 8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문이 나갔는데요. 아직 이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보면 잘 안 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저희 강사 채용을 이제 교육청에서 성범죄 조회 신설을 4본을 받고요. 원본을 원장님들한테 돌려보내면서 이제 직원 대상철에 철회 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주민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 회신서는 가지고 가셔서 여기 양식 보이시죠? 연번, 연도별, 신청 일자, 인원, 대상 이렇게 적으시고요. 성범죄 조회 회신서는 파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주민번호가 있는 뭐 회신서라도 있으시면 파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이 대상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14년 9월 29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조회 확인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운영자나 강사, 직원 등은 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사실 9월 달에 시행돼서 저희가 10월 초에 좀 시행을 했었는데요. 구미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 안으로 이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없다고 이 시행을 내년부터 1월부터 좀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연락이 와서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걸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구미경찰서 가셔서 성범죄조회 경력조회 플러스 요거 아동 관련 범죄 사실 확인서도 확인을 하시고요. 꼭 이상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5천만 원 이하 상당히 큽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건물의 안전한 성명관리 협조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성면조사 실시 대상이라고 합니다. 구미에는 지금 1개 학원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인 학원도 천장 텍스 같은 게 뭐 구멍이 나 있거나 뭐 찢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시트지로 마감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비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리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이전 착공신고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착공신고가 된 건물은 성면이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거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비산 방지 조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강사 검정의임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강사는 그 서류가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좀 미루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채용 신고를 안 하시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도 처분이 나간 게 있는데요. 이제 꼭 서류가 복잡하시더라도 공증 다 받아서 교육청에 채용 통보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약물 검사, 권장사항입니다. 대마하고 마약연 1회 정도 실시해 주시고요. 성범죄 경력조회연 1회 정도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관련 지도 점검 중점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기 점검은 연 1회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지도 점검, 민원에 의한 특별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사실상 연 1회 실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3년 또는 2년에 한 번 이제 학원별로 지금 나가게 되고요. 대신 특별지도 점검은 뭐 1년에 한 민원이나 뭐 다른 사항이 있어서 한 3번, 4번 나가는 학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월 일정을 지역별로 짜서 미리 연락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요. 특별지도 점검은 연락 안 하고 그냥 나갑니다. 원장님들이 가끔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A 학원은 연락을 하고 나가는데 B 학원은 연락 안 하고 오느냐 이렇게 많이 확인하시는데 특별지도 점검 그리고 이제 지도 중점 사안이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받는데 뭐 이번 분기에는 뭐 고액 교습비
아니면 뭐 교습 시간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해라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요. 미리 알려주고 가게 되면 사실은 단속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면 주로 이제 게시사항 학원 같은 경우에 4가지, 비치 서류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가장 광고 금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매월 도교육청으로 지도 점검 실적을 보고를 하는데요. 거의 가장 광고 위반 내역이 이때까지는 없다가 이게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